13, 14세기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의 활약으로 한때 세계 역사상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천하를 자신들의 말발굽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들이지만 척박한 초원에서 유목 생활만 하던 그들은 바깥 세계의 찬란한 문화에 반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고려의 풍습이나 문물을 받아들였던 고려양입니다. 청자, 나전 칠기 같은 공예품들과 떡이나 상추쌈 같은 음식 문화, 두루마기와 같은 의복 등 여러 분야에서 고려 문화가 원나라에 유행했었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또다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요. 한국이 몽골인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함께 보시지요. 많은 분들이 몽골 하면 말을 타고 초원을 뛰어다니며 양이나 소를 몰고 밤에는 전통 텐트인 게르에서 잠을 자는 유목민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몽골은 330만 인구 중 3분의 1이 농촌에 살고 이들 중 61%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지요. 수도 울란바토르 등 주요 도시 도로에는 차로와 별개로 말과 그 말을 이끄는 유목민들을 위한 전용 도로가 있을 정도로 현대에도 유목은 몽골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당 가축 사육 비율이 가장 높아 1인당 가축 사육 두수가 20두를 넘어 가축 수가 인구의 20배가 넘는 6,700만 두에 달할 정도니까요. 그런 몽골 사회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게르에서 먹고 자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도시의 현대화된 집에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거지요. 앞서 인구 중 3분의 1이 농촌에 살고 이 중 상당수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3분의 2는 도시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울란바토르의 경우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한국식 아파트와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안 하면 이게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인데요. 한국에서 저 멀리 떨어진 몽골에 이런 한국식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9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도시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지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가축을 따라 이동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유목은 한 곳에 뿌리를 박은 작물을 관리하는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몽골은 전형적인 대륙성 건조 기후 탓에 울란바토르 기준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30도가 넘게 올라가는 반면 겨울에는 영하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라 문명의 이기 없이 버티기에는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들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더불어 도시개발이 진행되자 많은 이들이 도시지역, 특히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몰려들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울란바토르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했고 결국 상당수 이주민들은 기껏 도시에 와놓고는 예전과 같이 게르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 주민들은 땔감이나 폐타이어 등의 쓰레기로 난방을 하거나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도 저질 석탄을 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요. 식수나 생활용수도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우물물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당연히 이런 생활 환경은 주민 건강에도 해로울 뿐더러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여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몽골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신도시 건설과 각종 인프라 구축에 나섰는데요. 그 파트너로 선택한 게 중동 등 세계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대한민국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야르만 뉴타운 건설 등 몽골의 각종 신도시 건설 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우리 건설사와 관계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울란바토르에는 한국식 아파트와 주상 복합단지들이 대거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촬영된 울란바토르의 도시 전경만 봐도 도시 곳곳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등 모양새가 우리나라 도시들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아파트 등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수도 공급 등 각종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한국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야르막 뉴타운 사업에 발맞춰 추진한 야르막 사업으로 하루 2만 톤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져 우물물에 의존해야 했던 게르촌 사람들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와 같은 성과들로 인해 최근 한화로 2,880억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 기업을 한국 업체로만 한정하는 등 몽골에서 한국 건설업계와 한국 건설기술은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몽골이 들여온 건 한국식 아파트뿐만이 아닌데요. GS25 등 우리 편의점이나 롯데리아와 같은 우리 외식업체들도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GS25는 작년 10월 몽골 진출 16개월 만에 100호점을 열어 몽골에 들어온 해외 편의점 브랜드 중 가장 빨리 100호점을 여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인기는 식당이나 카페, 휴식시설 등 생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몽골에서 GS25와 같은 편의점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GS25는 2025년까지 몽골에 500호점을 열어 몽골 1위 편의점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롯데리아도 작년 12월 울란바토르에 몽골 3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몽골에서의 매출이 2021년 동기간 대비 70% 증가할 정도로 롯데리아는 몽골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유목민족답게 고기를 선호하는 몽골인들의 식습관에 맞춰 더블 패티버거를 강화하는 등 현지화 전략이 통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뚜레쥬르나 타멘탐스 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프랜차이즈들을 몽골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요. 사진만 보면 우리나라랑 정말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 몽골인들의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한국 문물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특히 2019년에 문을 연 이마트 3호점은 몽골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 3분의 1이 넘는 145만 명이 사는 곳임에도 이마트 이전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어 장을 보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마트와 같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돼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이마트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과일이나 채소, 생선 등 신선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육류 위주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근 몽골 트렌드 때문입니다. 그 덕에 최근 몽골에서는 30여 개의 김치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등 김치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요. 이 정도면 정말 21세기판 고려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몽골인들의 생활 전반에 지각 변동 수준의 큰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한국. 몽골이 이 정도로 한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몽골은 앞에 두 대국을 모두 정복하는데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인데요. 그러나 원나라를 시작으로 각지에 세워졌던 칸국들이 몰락해 힘을 잃은 몽골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 휘둘리는 신세가 됩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자국 전체 수출의 86%가 중국에서 나오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지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 석탄 관련 국영회사와 관료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수출하기로 한 석탄을 장부해서 고의로 누락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 지난 연말 울란바토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으로 이를 이용해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이권 카르텔까지 성행하는 지경에 이르자 몽골이 그 대안으로 택한 게 대한민국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몽골과의 교류를 넓혀나가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나라 모두 문화적으로 기마민족에서 비롯된 데다 그 계기가 우리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지만 과거 많은 문화 교류가 있었기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요. 본론을 말하면 우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국민적 반발까지 일어날 정도로 몽골은 석탄과 구리를 중심으로 한 광물 생산이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축인데요. 이러한 자원들은 전력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몽골을 새로운 수입 창구로 삼으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몽골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서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 불가결인 희토류가 풍부하지요. 미중 간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희토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몽골은 희토류 산출지가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희토류 공급 루트 다양화 차원에서라도 몽골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과 몽골 양국이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KT도 몽골의 몬니스 그룹과 희토류 광물 사업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민관 양쪽에서 관련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각 분야에서 한국과 몽골의 교류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과 몽골 모두 옛날 북방 기마민족에서 유래한 민족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고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울란바토르 시민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참으로 닮은 걸 보면 두 나라의 뿌리가 가깝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 느껴집니다. 한국과 몽골이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